네, 최근 테라 로나코인 사건의 핵심 피의자 신현성 씨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에 이 사건 수사를 하던 검사가 전관 변호인으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 일부 좌영길 법조팀장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좌 팀장. 자, 이게 얼마 전까지 이 사건을 수사해왔던 검사가 합류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신현성 씨는 수사 단계에서 중소 로펌을 선임했는데요. 지난 2월 이 로펌에 수개월 전까지 사건을 수사해온 검사가 합류한 겁니다. 물론 로펌 측에선 신현성 대표 변호는 다른 변호사가 맡고 있고 수사검사 출신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긴 한데요. 이 전관 변호사가 신 대표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사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 로펌 홈페이지에선 해당 검사 출신 변호사를 홍보하면서 금융수사 경험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된 투자자문사 라덕연 대표도 금융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자신의 변호를 맡겼는데 역시 전관 예우를 기대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전관 변호사들의 활동 영역이 더 넓어졌다던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 수사권이 복원되면서 대기업이나 금융수사가 활발해졌습니다. 이러면서 전관 변호사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로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표 변호사 모두가 전관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홍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검찰과 법원 퇴직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검찰 퇴직자 수는 146명, 판사 퇴직자는 8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200명 안팎의 전관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전관 변호사를 쓰면 수사나 재판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일단 이거 궁금하고요. 또 하나, 전관 변호사는 수임료를 얼마나 받는지도 궁금해요.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판사 출신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 내역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물론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 또 어려운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전관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서 받은 착수금만 1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성공보수가 별도로 붙는데요. 네. 무죄를 받으면 성공보수로 수억 원이 추가됐고 의뢰인이 유죄를 받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막으면 역시 억대의 성공보수가 붙었습니다. 그렇다고 전관 변호사만 구하면 만사 형통이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전관 변호사의 효능감에 대한 믿음은 처벌이나 구속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불안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종의 이제 공포 마케팅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형사 재판에 연루될 경험이 흔하지 않는 어떤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가거나 검찰 조사를 받거나 영장 심사 내지는 재판을 받게 되면 굉장히 두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좌 기자, 이 전관 변호사가 말이에요. 나는 뭐 어떤 검사, 어떤 판사 내가 잘 안다 이러면서 의뢰인 사건을 맡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거죠? 네, 맞습니다. 변호사가 판검사와의 연고 관계를 내세워서 사건을 맡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사건을 맡기기 전에 대한변호사협회가 공개하는 변호사 징계 이력을 조회해보면 내가 사건을 맡기려는 이 변호사가 부당하게 사건을 수임한 이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좌영길 법조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